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이 많아도 문제고 또 재산 없이 빚만 많아도 문제고 그럴 것 같은데, 우선 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 들었는데 박수현 변호사님 재산이 많은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그 배우자가 상복을 입고 상담을 하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복은 아니었는데 상 중에 오셨죠. 상중에 네, 그런 네. 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아니 되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 상 중에 아마 이틀째 되는 날. 유류분이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유류분. 그 얘기가 맞아. 불현듯 떠올랐네요.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재산이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상속 순위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당연히 뭐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근데 만일 자녀가 없다, 그러면 부모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만일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만 단독 상속됩니다. 만일에 부모님, 자녀,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균등해서 받고요. 형제, 자매조차도 없으면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모두 다 균등 비율입니다. 다 1대1대1로 받는데 배우자만 0.5배를 가산해서 1.5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한 명이죠, 당연히.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1명, 총 3명이라면 2대 3. 그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같죠. 나는 항상 1대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게 더 헷갈려? 왜냐면 그래야 그 7분의 2 이걸 써줘야 되거든요. 2대 3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속 관련해가지고 가장 질문을 많이 듣는 것은, 우리 오빠한테 생전에 부모님께서 더 많이 증여를 줬어. 많이 더 해주셨다. 많이 줬어. 이제 그런 경우에 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재산이 많으면은 이제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잘 됐다고 병원 찾아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나머지 자녀들이 뭐 내가 뭐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정 상속분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결부돼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든 배우자든 법이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에서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사전 증여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아졌다든지, 아니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의 방식으로 특정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려서 상속이 됐다든지 했을 때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으로서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그 있어요.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상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대습 상속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상속인들이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상속을 자녀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극진히 모시고 살고 간병하고 이제 이런 자녀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자녀한테 좀 더 상속이 많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 그리고 특별한 금전의 제공, 이득의 제공과 같은 사실, 기여, 쉽게 얘기해서 기여라는 사실이죠. 기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기여한 금전적 가치를 반영해서 그 재산만큼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그 부양의 증거들을 미리미리 잘 모아놓는 경우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내가 나중에 이 돈 다 돌려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부양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모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여분이 인정돼서 상속분이 달라지는 케이스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얘기는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한 번도 이게 될 거라고 상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결국 부모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같이 살고 그다음에 아프시면 간병하고 치료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여분의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좀 쉬울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는 어쨌든 재산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 이야기를 한 거고, 반대로 재산이 없이 빚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는 뭐 실제로 여기 우리 일하면서 실제 많이 하는 건데 결국 뭐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상속 안 하면 돼요. 네네. 근데 뭐 TV에서 우리 부모님이 사채비 때문에 괴롭힌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속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왜 나이 아저씨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네. 아마 이제 그거는 픽션이거나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빚을 떠안게 된 것인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그 빚이든 무엇이든 다 상속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그 순위가 가버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상속 그렇죠. 순위가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럼 내 아버지 빚이 삼촌이나 사촌한테 갑자기 상속이 돼서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속인들 중 대부분은 상속 포기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해서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는 것을 막아놓습니다. 한정 승인이 뭐예요? 네. 일단은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데요. 한정 승인의 경우는 사망하신 분의 구체적인 재산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단순히 상속을 받아버리면 내가 모르는 채무를 떠안게 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정 승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 절차 내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하고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변제하고 남은 자녀 재산을 상속시키고, 반대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있는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변제를 한 다음에 나머지 빚은 상속이 되지 않고 소멸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앞서서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이 기한이라고 하는, 내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단순 상속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단순 상속을 해버리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어도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행위를 통해서 단순 상속으로 의제돼야 된다라고 인정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돌아가신 사람들 통장 건드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해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오늘 뭐 구체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한정승인 상속 포기나 유류분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